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 언니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 벌써 횟수로 7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공무원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좋니? 이럴 때 제 의견은 나름대로 만족스럽다 입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조기 퇴직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좋은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힘든 순간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 이유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공부 의지가 활활 타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고용 안정성. 가장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이유겠죠?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잘릴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공무원은 법으로 보장된 신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월급이 밀릴 일이 없어요. 이러한 고용 안정성은 특히 코로나 같은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공직 업무가 내 적성에 맞기만 하다면 고용 상태에 대한 큰 불안 없이 정년까지 쭉 일할 수 있다는 게 공무원의 특장점. 다음, 두 번째, 자유로운 휴직 제도. 공직에 들어와 보니 정말 다양한 휴직이 있더라고요. 질병휴직, 해외 동반 휴직, 자기개발 휴직 등등. 공무원의 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결재가 안 나면 오히려 결재권자가 징계를 받더라고요. 따라서 휴직을 쓰는 게 절대 눈치 보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일할 때 보니까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주무관님들은 전부 다 육아휴직을 쓰시더라고요. 육아휴직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수당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더라도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은 무려 24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완전 좋지 않나요? 저출산 사태가 심각해지니 국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성별 상관없이 육아휴직,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육아 때문이 아니어도 내가 아플 땐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가족이 아파서 돌볼 사람이 없을 땐 간병휴직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유학을 가거나 배우자를 따라 해외에 가게 됐을 때 유학휴직이나 해외 동반휴직도 있답니다. 실제로 제가 군청에서 근무할 때 해외 동반휴직을 5년인가 6년을 쓰신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즉, 이런 휴직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사기업의 경우는 휴직 제도가 있어도 승진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거나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꼭 휴직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개인 연가 사용이 정말 자유로워요. 정말 좋았던 게 연가 결제 낼 때 사유를 적는 칸이 없더라고요. 진짜가? 이게 사생활이 지켜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또 병원 갈 땐 병가 쓰면 되니까 개인 연가 일수에서 안 깎여서 좋습니다. 진짜로 좋겠네. 세 번째, 소소하게 생활하기에 딱 좋은 월급. 제 영상 중에 공무원 실수령액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공무원이 본봉은 확실히 적어요. 하지만 본봉 외에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매월 나오는 수당으로는 정근 가상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초과수당 정액비, 출장 여비가 있고요. 직렬에 따라 특수직무수당과 특수직무수당 가상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가? 네 월급 맨날 적다며? 그리고 특정 달에 나오는 수당으로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복지포인트, 성과 상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당까지 다 합치면 혼자 살기에 꽤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호봉제에 따라 연차가 차면 찰수록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점점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각종 수당도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 단가가 같이 오릅니다.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오래 다닐수록 돈을 많이 주는 거니까 완전 꿀! 인정? 이 작고 소중한 월급으로 재테크도 하고 가끔 호캉스도 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업무의 난이도가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평이한 편이다. 물론 직렬별, 부서별, 기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업무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 발령을 군청으로 받았을 때도 처음 공무원 업무를 한다는 점과 군청 고유의 딱딱한 환경이 낯설어서 바로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지 일 자체가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손에 익고 나니까 오히려 반복적이고 단순한 느낌이었어요. 노동 강도 또한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사기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더 좋은 성과와 실적을 내는 사람이 빨리 승진할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 강도도 매우 높아지겠죠. 마지막, 적극적인 고충 처리 제도. 어떤 직업이든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일을 하다 보면 고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공무원은 고충 상담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 지자체는 그랬어요. 고충 상담했다고 소문나거나 불이익 받는 게 전혀 없답니다. 게다가 고충 상담 주제도 보수, 수당, 인사, 근무환경, 복무, 갑질, 차별, 성희롱 등등에 대해서 다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진짜로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무원인 제 친구도 동사무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올라갔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3명이 하는 업무를 친구 혼자 다 맡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대요. 그래서 인사 상담을 통해 다른 팀으로 옮긴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건 안 들어줍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고충 창구를 활발하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가 곧 국민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공무원의 장점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뭐니 해도 이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분명 모든 것에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일 거예요. 살다가 힘든 일이 밀려와 나를 괴롭게 할 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제가 해드린 말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